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악재를 좀 마무리하는 듯한, 뭐 악재가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악재가 나와버리면 거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실적이 뭐 정상적인 종목에 한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한해서 단기적인 어떤 악재라든가 아니면 단기적인 실적 악화가 나왔을 때 그 실적이 발표가 되면 거기가 거의 저점이죠. 지금 시장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3일 연속 거래량이 좀 약간 빠졌다라는 점. 이 부분은 뭐 시장이 올라갈 때 매수가 많아서 올라가거나 매도가 적어서 올라가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매도가 적어서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그만큼 뭐 지금 종목군들적으로 뭐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몇몇 종목군들, 대표적인 종목군들도 뭐 앞으로 100%가 올라가야지 고점을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시장 대응하시면 수익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 수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자체가 수익이어야 돼요. 종목별로 수익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계좌 자체가 수익이 나야 됩니다. 저희 방처럼. 물론 저희 방도 요 급락 구간에서 뭐 아주 타격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에 가까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서도 저희가 엄청난 수익을 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약간 매도 클라이막스성 매도가 나왔죠. 코스닥 기준입니다. 거래소도 사실 뭐 마찬가지긴 해요. 거래소도 한번 보면 매도 클라이막스성 매도가 나왔죠. 뭐 반대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후에 거래량 보면은 좀 확대할게요. 네, 3일 정도, 오늘 기준으로 3일 정도 거래량 빠지면서 시장을 좀 러프하게 반등을 좀 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실 코스닥이 지금 현재 1.6% 마감을 했는데 오른 종목은 1100개다, 1156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정 섹터들, 그러니까 뭐 그 방산주들도 사실 예전에 역대 전통의 방산주들은 별로 안 오르고 뭐 빅텍, 퍼스텍 뭐 그냥 그랬죠. 장 초반에 보다 말았는데 뭐 한화, 그 다음에 뭐 평산 이런 기업들 좀 약간 좋았었는데 방산주들, 그 다음에 음식료들, 뭐 그 다음에 뭐 몇 개 개별주들 빼고는 아주 그렇게 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에서 시장 뭐 굉장히 좋은데 막 그러는데 내 종목은 좀 오늘 떨어지지는 않는데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당연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차트 한번 보면 거래소는 사실 뭐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출발하긴 했습니다만은 거래소는 박스권 뚫고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박스권 아래로 내려와서 좀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떨어진 애들이 사실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큰 퍼포먼스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 14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답이 없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긴 하고 거래소 쪽에서 기아차, 현대차는 타격이 좀 있는데 전쟁이 마무리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사면은 한 10%에서 15%는 그냥 나오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전쟁이 종식이 됐을 때 내지는 종식된다라는 어떤 느낌을 줄 때 사면은 현대차, 기아차나 현대차에서 10%, 15%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HLB,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CJ ENF 빼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수만 좋았다. 물론 오른 종목이 1100개인데 1.6% 상승해서 1150개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눠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뭐 에코프로비에 뭐 4.8%, LNF, 펄어비스 이런 기업들 뭐 펄어비스 5.7% 오른 게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고가권에서 물린 분들 기준에서는 펄어비스 한번 보면
일봉인데, 지금 이게 현재 고가권 기준으로 14만원에 거의 9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 70, 60% 정도 올라가야지만 고가권이 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낚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관련주를 따라잡으면 안 돼요. 오늘 뭐, 최근에 오르는 방산, 뭐, 조선주도 사실, 전쟁 관련주 중에 하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조선주도 LNG선 위주기 때문에 조선 방산 음식료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가는 거지. 전쟁이 뭐 앞으로 1년 간다. 그럼 사야지. 앞으로 1년 간다. 그럼 유가 뭐 관련주 다 사도 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뭐 실질적으로 뭐 유럽이나 뭐 나토겠죠. 미국이나 참전을 하진 않지만 너무 제재가 세게 들어가서 그리고 또 소련의 어떤 의도대로 전쟁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조선주, 방산주, 음식료들 뭐 요런 기업들 올라는 가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차하면 팔려고 하는 구간이지 새로 따라 들어가는 구간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전쟁이 마감이 됐을 때 전쟁 때문에 떨어진 구간은 빠르게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코스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지수가 1000이 넘었다가 850까지 쳐졌는데 이 하락 구간 전부 다 전쟁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 회복되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는 뭐 금리 인상도 요 구간에는 금리 인상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될까봐 떨어지는 게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전쟁 후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설픈 올라가는 거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 따라잡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버려야 될 거, 그 다음에 더 사야 될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포트 중에 버려야 될 것과 더 사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더 사야 될 것은 좋은 종목인데 이 시장 때문에 어이없이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다 좋은데 시장 때문에 어이없이 빠졌다. 그거는 엄청나게 싸진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손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추가 배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종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려야 될 종목은 뭐냐면 이 어떤 국제 정세가 좀 마무리가 됐을 때 시장이 이제 전쟁 때문에 빠진 건 가볍게 메꿔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버려야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에 추천주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딱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이 뭐가 올라가고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여러분한테 종목을 추천을 해서 수익을 내드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회비가 곧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월급이라고 이제 저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원전주다라고 하면은 뭐 두산중공업 오늘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한전기술 역시 뭐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을 추천했는데 아직 조금 수익권이긴 하고 뭐 하루 쉬었기 때문에 HRS를 지지난주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HRS가 실질적으로 시장 굉장히 불안했죠. 시장 굉장히 불안했는데 HRS 26%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이 뭐 HRS를 추천을 해서 수익을 뭐 26% 수익을 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고르는 어떤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신풍제약을 3일 전에 뭐 급등 나오는 거 거래량 많은 걸 따라잡아서 샀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실력은 아니죠.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많은 거거든. 그쵸? 신풍제약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초급등을 했어요. 상한가 조금 못 갔는데 여기서 따라잡았단 말이죠. 신풍제약을. 다음날 많이 올랐고 오늘 많이 올랐다가 좀 쳐졌죠.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만약에 신풍제약이 뭐 20 몇 퍼센트 오른 다음날 만약에 시장에서 뭐 하루짜리 이벤트로 끝나면서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잠깐 보면 다음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뭐 신풍제약이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미 끝난 주식이지 뭐 피라맥스가 뭐 임상 성공한다 하더라도 뭐 오픈 라벨 이렇게 누가 그걸 쓰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전혀 이상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올라가길 바라고 신풍제약으로 많은 어떤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추천을 했을 때 떨어지면 뭐 무조건 손절 나가거나 그냥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유는 피라맥스라는 게 있긴 하지만 뭐 지금 피라맥스가 뭐 여기서도 똑같은 거고 여기서도 똑같은 거고 여기서 똑같은 거죠. 실질적으로 피라맥스로 인해서 신풍제약이 엄청난 시젠 뭐 이런 기업들처럼 엄청나게 어떤 퀀텀 점프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분석이 아니라 눈치를 잘 보는 거죠. 눈치를 잘 보는 거죠. 눈치. 근데 저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는 것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영웅이. 본인이 영웅이 아닌데, 응? 회원들한테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단 말. 봤지? 막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석을 통해서도 저런 테마주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쓴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HRS 같은 경우도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굉장히 불안했는데 뭐 사실 실질적으로 26% 수익이면은 뭐 굉장히 좋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방송 통해서도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뭐 시장 대비해서 뭐 월등한 수익률을 낸 종목군들이 너무 많죠. 뭐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40% 정도,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40%, 딱 요 구간이죠. 2주 동안에 40%. 그 다음에 뭐 국순당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죠. 국순당 한 30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은데 30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만에 이것도 거의 한 30, 이틀 동안에 거의 40% 수익이었죠. 이틀 동안에 40%. 뭐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것만 설명해.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는 최저점에서 추천을 해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최저점 떨어지고 있는 최저점에서 추천드려서 거의 뭐 40% 수익이 나왔던 걸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신풍제약이 문제가 아니라 신풍제약처럼 올라가는 것에서 거래 터지고 일단 던지고 보자 그게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는 떨어져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종목군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테마성 종목군들 물론 테마성도 좋긴 하지만 테마성으로 번 돈은 그 다음 종목에서 또 수익을 연결시켜 나갈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좀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아주 재밌는 자료 몇 번 지금 체결 강도를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체결 강도로 재밌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가 현재 체결 강도로 제 체결 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뭐 CS 윈드 왜 가겠어요? 실질적으로 뭐 LNG 불안하니까 지금 원전 그다음에 뭐 태양광 OCI까지 해서 태양광, 오시아인 실적이 너무 좋지만 오시아인도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 다음에 풍력 뭐 가고 있는데 이 CS 윈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결 강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처음에 매수가 여기죠. 2월 16일 날
계속 말씀드리는데 당일과 5일 두 개 100 들어가면은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시장에서 왜 사고 있나, 재료도 안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몰래 사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하고 자신있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때만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CS 윈스가 33% 수익이거든요. 지금 현재 CS 윈드 보면은 처음 5일 체결 강도 100 넘어가서 그 전에는 없고요. 100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100 유지하고 있죠. 아직도 시세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체결 강도도 100 이상으로 넘어갔고 세 달 체결 강도도 일단 100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2월 16일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이 굉장히 재밌는데 2월 16일 언제냐? 요 날이죠. 2월 16일 돌아가면 뭐 차트도 바닥을 잡은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실적이 엄청 좋았던 애들이지만 많이 빠졌죠. 이날 매수 들어가셨을 때 보유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약간 빠진 날 아마 바닥권을 사신 분들도 요 음봉 나왔을 때는 팔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2월 24일이죠. 2월 24일 보면 2월 24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100 계속 맞춰주고 있어요. 4% 빠졌지만 무슨 말이냐? 팔지 말라는 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CS 윈드가 체결 강도 여러분한테 33%의 수익을 현재 줬고요. 이 종목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한성기업. 자, 한성기업 체결 강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몇천 원짜리인데 몇십만 원, 몇만 원짜리 거래량이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체결 강도 2% 올랐는데 300이 넘어. 무슨 말이냐? 굉장히 특이하죠.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도 100이 넘기 시작했고 거래량 13,000주에 300이면은 이거 올라가는 거 티 안 내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300이 넘는 체결 강도는 상한가 아니면 거의 안 나오거든. 그 다음에 보합인데 한 틱 올랐는데 240, 130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그동안에 어떻게 됐죠?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 계속 100 유지해주고 있죠. 한 달 체결 강도 100 진입했죠. 어제 뭐 5틱 올랐는데 거의 200이 가까운 187이에요. 그리고 오늘 득달 같은 상한가. 이거는 차트를 보면 체결 강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어제까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체결 강도가 없이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수급이 이거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유치하니까 그냥 수급이라고 할게요. 수급이 지금 뭐 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PC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구간에서 그 누구도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추천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도 관심이 없다고. 응? 관심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와. 상한가 올리려는 애들이 야금야금 샀다는 뜻이죠. 체결 강도만이 잡아낼 수 있는 상한가를. 예. 이게 체결 강도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체결 강도 믿고 나 요거 거래량 많은 것도 좋지만 누군가 야금야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건 내가 한번 노려보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한성기업 상한가죠.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자, 다음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공개 추천주 나옵니다. 자, 세로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로닉스 오늘 뭐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 중간중간에 5일 체결 강도 좀 올라가긴 했죠. 그때 사셨어도 상관이 없죠. 어제 체결 강도 주목하신 분들 그저께가 되겠네요. 월요일날 체결 강도 주목하신 분들 이게 박근호 매니저가 매일경제 박근호 매니저가 얘기하는 체결 강도 당일 5일 동시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오늘 뭐 18% 여러분들 포트에서 오늘 18% 올라간 게 아마 없을 가능성이 더 많죠. 별로 없기 때문에 19%까지 쳤구나. 세로닉스 차트 그냥 안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지 이게 올라갈 차트로 보이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도 이게 빵 터졌다라고 하면 좀 아주 특이했겠지만 거래량도 별로 없고 하다가 오늘 세로닉스 20% 예전 같았으면 상한가를 넘는 예전 15% 상한가였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체결 강도 많이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그렇구나 맨날 뭐 박근호 매니저가 맨날 체결 강도 얘기하는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그냥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현대중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괜찮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는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자, 현대중공업 보면 5일 체결 강도 언제서부터 100이 들어갔냐. 중간에 살짝 2가 두 번 빠졌지만 거의 한 달 동안 유지 중이죠. 한 달 체결 강도 100 들어갔고 중간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 100 유지해 주면서 뭐다? 팔지마. 중간에 좀 빠졌지만 3.6% 하락한 날 체결 강도가 100이 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 매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니까 매도가 많아서 떨어진 건 아니다. 확실한 거죠. 자, 당일 체결 강도 100 넘고 일주일 체결 강도 140, 한 달 체결 강도 112까지. 그러고 나서 오늘 조선주들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언제쯤 들어갔을까? 2월 초가 되겠네요. 2월 초에 체결 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2월 초 이때가 되겠네요. 이때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와서 가격은 올리진 않았지만 모아 갔다라는 뜻이죠. 이 체결 강도는 사실 이런 대형주들한테 더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한 뭐 5억 10억 한다, 난 대형주 유지다 그러면은, 대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대형주라고 해서 중장기 투자가 또 아니고, 대형주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물리면 답이 없어요. 대형주는 최소 1년도 갑니다. 대형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구간만 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꼭 팔 수는 없겠지만, 체결 강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체결 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 자, OCI. OCI 지난주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관심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OCI 보면 체결 강도 언제 들어갔나요? 언제 들어갔냐? 2월 18일 날. 2월 18일 날 들어가서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빼고 위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나온 구간에서 체결 강도는 빠졌지만, 당일 체결 강도는 빠졌지만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 100 유지해주면서 위쪽으로 계속 상승 추세 나와주고 있죠. 제가 지난주 초반에 이 종목 아마 여러분들한테 관심 두시라고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자, 이때쯤 관심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가고, 그때 뭐 실적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적 퀀텀 점프하고 있고, 실적 좋아진 거 대비해서 너무 못 올라갔죠. 근데 실적이 좋아진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나간 실적이고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뭐 부강약품과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실적이 올해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좋은 흐름 한번 예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자에서 작년에 엄청 크게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너무 못 올랐어. 사실 실질적으로. 그죠?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뭐, 1000억이 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내면서 최근에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22일날 사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24일날 사도 됩니다. 22일날도 들어갔고, 다음날 살짝 빠졌다가, 24일날 다시 들어갔죠. 그날만 샀어도 지금 현재 거의 30%에 해당하는 수익이거든요. 24일날만 사셨어도. 주성 엔지니어링 당일 5일 체결 강도 올라가면서. 자,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면, 역대급 실적이죠. 그러니까 언제 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긴 시간 동안 횡보하면서 하방 경직성 보여줬었고, 1월 달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거의 안 쳐졌죠. 1월 달에 진짜 뭐 안 떨어진 종목이 없는데, 실적 발표하고 실적 발표하는 날서부터 발표를 했다라기보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요것만 하더라도 거의 30% 수익이거든요. 체결 강도만 보고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실적 발표 나면은 뭐 그냥 올랐다가 윗골에 달았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했지만 체결 강도가 살이자고 하잖아요. 그죠? 벌써 이것만 해도 체결 강도 완성된 날 사도 30% 정도, 30% 수익이네. 여러분들 30%, 여러분들 지금 포트에 30% 수익이 계시면 좋겠지만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죠? 있었으면 좋겠다. 자, 체결 강도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공개 추천주 갈 텐데,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공부하는 게 귀찮고 종목 분석하는 거 귀찮고 난 그거 나한테 맞지 않아. 돈 주고 누구를 고용을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소위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증권사 직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전 기법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슨 5일선 무슨 기법 무슨 뭐 밑꼬리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체결 강도만이 실질적으로 주식은 사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체결 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갖고 본인 것으로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멘탈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멘탈이 나가 계세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떨어진 거, 1월 달에 떨어진 거는 10년 만에 3번의 가장 큰 낙폭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는 끌어올렸으니까. 물론 코로나 때가 더 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강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떨어지는 폭이 길면 그냥 주식 포기하게 되거든. 이때 언제냐? 2018, 19년도에 2년 동안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때는 그 코로나까지 하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코로나 때 몇이야? 뭐 400 가까이 갔었으니까. 근데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멘탈 나가시고 무슨 뭐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좋아 보여서 샀는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잠깐 멘탈이 흔들리거든. 근데 주식은 그런 게 비일비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한 거거든. 누구든 최저점을 골라낼 수 없고 누구든 최고점을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고, 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지금 현재 계좌들은 뭐 안타깝지만 대부분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저점에서 내가 그냥 주식을 새로 시작했다. 100% 현금이었을 때. 그러면 수익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넘게 주식하신 분들은 아마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좀 악재 걷어내고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이상 큰 어떤 리스크로 작용하기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정세 안정화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뭐 주식 시장은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잡으려고 금리도 올리고 테이퍼링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럼 정상화 될 수 있느냐? 정상화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 정상화라는 게 뭐냐? 여기 고점이 1050까지 코스닥 기준으로 뚫고 올라가는 게 정상화냐? 거래소 기준에서 3층 뚫고 올라가는 게 정상화냐? 4천이 정상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2500, 2000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코스닥은 보통 7, 800에서 왔다 갔다. 예전에 맨날 그랬거든. 근데 주식도 뭐 우리가 보통 과자, 요즘에 소주 가격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 걸 생각하고 떨어지진 않는다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주식도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냥 시절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러프한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거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도 요즘에 조금 인플레이션이 깊어갖고 너무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오르고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상품에다가 편의점 가면 붙어있는 택 있죠. 마트 갔을 때 얼마다, 하나당 얼마, 뭐 요렇게 그걸 안 붙여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매직으로 맨날 고친대.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산품이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마 뭐 과일이나 음식료, 음식, 뭐 이런 고기, 이런 것들이 보통 그렇게 되겠죠. 우유 뭐 이런 것들. 생산을 일정하게 할 수 없는 것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뭐 공지사항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 더보기에서 카카오톡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비번 달려 있고요. 카카오톡 주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이제 리포트 전달해드리고 장중에 시황 좀 전달해드리고 가끔 종목 추천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답변도 해드리니까 카카오톡 주시고요. 아우 나는 복잡한 거 싫은데 그냥 뭐 리포트랑 그다음에 제 유튜브 찍은 영상, 방송 영상 올려드리는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 가입하시면은 이제 거기서 자료만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주소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입 주소가 나와 있어요. 가입 주소 치시면 가입 주소 치시면은 이제 제 얼굴 나와 있는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가입 버튼, 회원 가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가입하시면은 내일 아침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입하시면은 특전 한번 설명드리면 40일입니다. 40일에 88만원, 종목 추천 바로 드릴게요. 40일에 8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66만원짜리 지금 제가 설명드린 체결 강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 종목 검색기를 다 스스로 만들어야지 진짜 내가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약 20시간 강의 66만원짜리 판매가 되는 상품 무료로 가입하시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안내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종목 추천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방에 계신 분들은 받으신 종목이고, 지난주에 종목 추천 드렸던 종목인데, 왜 사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오프닝으로 보셔도 되고, 리오프닝은 사실 초기에는 이제 이게 센티멘탈이거든요. 센티멘탈이고, 이게 이제 지나면은 이제 펀더멘탈로 바뀌게 되는데, 악재가 소멸이 되면 그게 이제 호재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래서 종목을 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큰 수익 들었던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였어요. 이스페타시스. 자, 이스페타시스를 왜 우리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서 한 번, 두 번의 수익을 냈냐. 그때 제가 이거 회원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었다. 스마트폰을 적게는 5천억에서 크게는 1조까지 LG전자의 그 적자 요인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스페타시스에서 이수 엑사 보드를 이 기업이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는 원래 돈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 거의 투톱이에요. 근데 이 이수 엑사보드, 그 다음에 중국의 이수훈안 이런 기업들이 계속 적자를 내니까 돈을 벌고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지. 그래서 맨날 올라가다가 고만고만 했는데 그걸 제가 시장에서 잘냈던 건 아니고 여기에서 캐치를 했어요. 기사도 안 나왔을 때 여기서 캐치를 해서 매수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갔나? 네, 6월 달이었나? 네. 이때쯤 들어갔어요. 기사 쳐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익절 한번 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수익 쭉쭉 나고. 그럼 이거는 뭐 사실 지금도 뭐 TV를 보면 이거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 실질적으로는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발굴을 해서 회원분들한테 수익을 내줘야지 이걸 지금 차트 보고 추천하고 있어. 물론 요런 차트들은 방금 봤던 주성이랑 좀 약간 비슷한 차트긴 하죠. 그죠? 주성이랑 차트 비슷한데 난 창피해 저런 게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를 내가 초기에 이런 뭐 3,000원대 초중반에 발굴을 못한 것을 자책을 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해야지 차트가 고가권 뚫고 간다고 추천한다는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삼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개념을 이 종목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아스트죠. 아스트가 떨어진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도 있고 실적이 별로 악화가 되면서 떨어졌는데 그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이유가 이 737 맥스거든요. 737 맥스. 737 맥스가 170명 탄 여기도 또 우크라야. 우크라 항공 보잉 737 이란서 26 직후 추락. 보잉 너무 믿었다. 737 맥스 결함 추락 생산 중단까지. 이것 때문에 이 아스트의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최근에는 뉴스가 다르게 나오고 있죠. 이게 굉장히 돈 많이 들여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보완을 해서 다시 내놨어요. 미국, 브라질, 유럽 항공도 737 맥스 운항 승인. 제재 풀린 737 맥스 국내 얘기죠. LCC 저가항공 도입 쟁거름. 다음 달서부터 들어온다고 하던데 중국도 가장 크죠. 보잉 737 맥스 3년 만에 운항 재개 승객은 안 태우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올랐을 때 이게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른 상태에서 나오면 살 필요가 없죠. 적용이 돼 있으니까. 뭐 하는 기업이냐. 자, 비행기는 조종석 동체 후미가 있는데 이 후미 보잉사의 후미는
보잉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 빼고는 다 아스트가 만들어요. 다른 회사 만드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보잉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 빼고 얘는 그냥 독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닥 차트 한번 보자. 코스닥에서 웬만한 종목군들은 뭐 20% 떨어지면 적게 떨어진 거고 뭐 50% 떨어진 것도 흔했던 이 지나간 지금 이제 3월 2일이니까 1월 달에 코스닥 이 흐름에서 아스트가 얼마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한번 봐야죠. 아스트. 자, 1월 달에 아스트 흐름이에요. 1월 달에 아스트 흐름. 1월 달에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이런 거. 요 두 개 똑같은 구간이거든요. 거의 안 떨어졌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737 맥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보잉사들도 이제 그동안에는 비행기를 사실 발주를 안 하니까 항공사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도 없고 실적이 제일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 가장 큰 투자 적기예요. 오늘 밑골이 장 초반에 약간 빠졌다 밑골을 길게 다뤄줬는데 차트 엄청 이쁘죠. 미국에서 전일 끝났을 때 항공주들이 뭐 전쟁 영향으로 좀 많이 빠져서 그 영향 때문에 빠졌다가 밑에서 저가하면서 들어오면서 뭐 굉장히 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1차 목표가 8,000원 들어서 우리 카톡방 그다음 우리 유료 회원분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유료 종목을 절대 밖에 노출을 하진 않아요. 팔 때까지는. 근데 너무 좋고 시장도 힘들어서 우리 좀 이거 올라가면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무료 공개 추천주로 드렸으니까요. 잘 풀리면 저는 뭐 10,000원도 가능하고 요거 이제 보면 그 유튜브 많이 나오시는 분이 뭐 이거 기업 실적도 안 좋고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TV 많이 나오는 분이죠.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난 뭐 했던 분인지 다 아니까. 근데 엄청 유명해졌던 분이 있는데 재무가 안 좋다. 재무가 좋으면 이 기업은 이미 올라가 있겠죠. 근데 이런 나쁜 재무를 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삼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왜 나쁜지를 알아야지. 왜 나빠서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왔는지, 그럼 그게 좋아질 수 있는 재료인지를 봐야죠. 그게 프로거든요. 근데 딱 지나간 실적 보고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삼류에 가까운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머뭇거리는 2, 3일 정도 머뭇거릴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8,000원만 가도 한 20% 수익이 나오니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사시고 수익 나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입 좀 많이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시면 이거 66만짜리 회비 드리니까 이거 말고도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거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비중을 싣거나 이게 아니라 의미를 좀 두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좋아졌을 때 내 종목이 안 올라갈 때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그 포트폴리오 정리를 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좋은 종목군들 살 종목들이 지금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는 공개적으로 사시고 회원 가입은 바로 하세요. 바로 하셔갖고 이거 이제 40일 없어질 거거든요. 요거 이제 30일로 갑니다. 40일 한 달 플러스 10일인데 이거 그냥 30일로 그냥 줄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놔뒀다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포트에서 내가 진짜 너무 골머리가 썩힌다. 시장이 좋을 때도 손실이었는데 시장이 나쁠 때 더 손실이다. 그 문제가 굉장히 커요. 제가 왜 저희 회원분들이 맨날 상한가 같다라는 전문가들 7, 8명 거친 분이 시장 정말 좋을 때 나 다 손실이었다. 공개방송 보면은 다 수익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다 손실이다. 그 좋은 장에서. 근데 어려운 장에서 박근호 전문가 만나서 다 만회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면 종목을 분석해서 하는 전문가들은 사실 많진 않아요. 뭐라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니까.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회원분들도 있고 테마주만 그거는 부류가 틀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면 지금 딱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 둬야 될 종목군들 제가 딱딱 정해서 여러분들 포트를 정리해드리고 할 테니까 갈등 느끼시지 마시고요.
바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입하시고 내일 아침서부터 뭐 러시아에서 아주 큰 확전만 일어나지 않고 뭐 핵무기 쏠 준비하고 있다, 카운트 다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만 아니면 핵무기 쏘면 뭐 주식이 문제인가, 뭐 그냥 도망가야지. 근데 여러분 다 가입하시고 아까 사이트 보여드렸죠. 유튜브 더보기에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제 얼굴 보고 회원가입하셔서 아카데미도 받아 가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뭐 한 방으로 나는 그냥 뭐 한 방을 노리겠다. 주식 절대 안 되거든요. 분석해서 20%, 30%, 작게 20%, 30%, 뭐 크게는 50%, 100%. 우리는 보통 작은 수익률이 20, 30%고 50%, 100%를 노리고 들어가거든요. 분석을 해서. 그럼 여러분의 그런 종목 서너 개만 연결시켜 나가면 손실 금방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저 믿으시고 내일 아침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트는 내일 좀 담아보세요. 뭐 장 초반에 사지 마시고요. 좀 장 시작한 다음에 거래는 조금 나오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일경제 1588-0648, 그 다음에 사이트로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 주소 더보기 들어가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주식 하실 때 잘 되든 안 되든 멘탈을 잡아야 됩니다. 자,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대한민국 최고 수익 전문가 MBN 골드 박근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